자, 이번 시간에는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이제 축구공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동영상이고요. 자, 그럼 다운받은 사커볼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주세요. 열면 다음과 같이 파일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레이어를 보면 볼 레이어로 되어 있고, 축구공, 그 다음에 주변은 투명한 이런 포토샵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프터 에펙트에서 어떻게 포토샵 파일을 불러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는 방법은, 자, 파일, 임포트에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임포트 파일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경로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포토샵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 아래 보면 포맷, 포토샵, 임포트 as, 푸티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컴포지션 창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픈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커볼 PSD하고 임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 물어보는 대화창이 나와요. 우선 여러분들은 푸티지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Merged Layers라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OK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서 사커볼 포토샵 파일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커볼.psd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이제 축구공 포토샵 파일을 프로젝트에 놔두고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을 선택해도 되고요. 컨트롤 N 아니면 요 프로젝트 아래 있는 이게 Create a New Composition 아이콘을 클릭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컴포지션 네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세팅을 해봅시다. 이 컴포지션 세팅스 창에, 대화창에, 자, HTB 1080에 29.97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로 길이는 1920 픽셀스, 높이는 1080 픽셀스, 그 다음에 픽셀 에스펙트 레이쇼는 스퀘어 픽셀스로 놔두시고, 자, 프레임 레인만 우리는 그래픽 작업을 하기 때문에 30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30 frames per second이 되죠. 자, 이렇게 놔두고, 레졸루션은 full, 스타트 타임 코드는 00, 듀레이션은 5초, 이렇게 05 세미콜론 00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볼 애니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임라인에 여러분이 이름 지어준 볼 애니메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생기고, 이렇게 컴포지션 창 보면은 이렇게 볼 애니메이션이라고 여기 생겨진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타임 마커, 타임 인디게이터를 보면 이렇게 00 첫 프레임으로 돼 있고, 맨 끝은 05, 00 해서 5초의 길이의 타임라인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셋업해 놓은 컴포지션 창에 우리가 임포트한 불러온
사커볼 포토샵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커서로 선택하시고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컴포지션 창에 드랍 이렇게 떨궈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컴포지션 창의 비율은 요 아래에서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fit 하면 이렇게 딱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컴포지션 창 크기에 맞춰서 이 HD 사이즈가 축소되고요. 100%로 하면 100%로 보이는 거고, 100%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컴포지션 창에서는 포토샵하고 비슷하게 이제 크게 해서 부분만 보일 경우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홀드 다운 한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움직여서 화면을 보는 거예요. 공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큰 화면에서는 보기 어려우니 자, 저는 25%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게 바운딩 박스예요. 포토샵하고 똑같이 바운딩 박스에 아무데나 선택하시고 줄이면 이렇게 줄여요. 근데 이제 똑같은 크기로 비율로 줄이기 위해서 모서리의 점으로 움직여서 크기를 조정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치시킨 축구공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텐데요. 왼쪽 밖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쪽 밖으로 나가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프창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스테이지 밖으로 컴포지션 이렇게 스테이지 밖으로 나가면 그 오브젝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운딩 박스는 보이죠. 자, 이 타임 인디게이터를 맨 앞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임 코드가 00으로 돼 있죠. 끝이. 자, 그래서 요 사커볼 포토샵,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레이어는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있는 이 이름을 리네임으로 바꿀 수 있고, 자, 레이어에 있는 이름은 이렇게 리턴 키를 쳐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PC는 엔터고요. 매킨토시는 리턴 키입니다. 엔터 키를 쳐주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볼이라고 해주죠. 이 볼 레이어의 앞에 보면 또 삼각형이 있어요. 요 삼각형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아래에 트랜스폼이라는 옵션이 생길 겁니다. 트랜스폼의 또 앞에 삼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옵션들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뜨면, 자, 타임 인디게이터, 타임 마커가 맨 앞에 와 있고, 자, 볼은 지금 왼쪽 페이지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 포지션 앞에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눌러주세요.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지션 라인하고 타임 인디게이터 라인에서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노란색 키프레임이 생성될 겁니다. 자, 키프레임이 생성됐으면 그대로 요 타임 인디게이터를 드래그해서 맨 끝으로 보내주세요. 타임라인 맨 끝으로 보내주시면 이쪽 타임 코드가 4초하고 29프레임에 타임 인디게이터가 위치되어 있다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그 왼쪽에 위치한 이 축구공을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자, 이때 움직이면서 스페이스 시프트 키를 홀드 다운 눌러주세요. 누르고 있으면 똑같은
Y값의 좌표로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적당한 위치에 놔두고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러면은 요 타임라인, 타임 인디게이터 마지막 쪽에 이렇게 새로운 키프레임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라인에 하나, 두 개가 생성되어 있죠. 자, 이게 됐으면 이 프리뷰 창에서 이렇게 맨 끝에 있는 램 프리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축구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리뷰에서 확인했습니다. 요렇게 타임 인디게이터를 또 타임라인에서 움직이면 요렇게 또 모션을 스크럽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근데 축구공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이제 굴려야 됩니다. 이제 구르는 모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타임 인디게이터를 맨 첫 번째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타임 코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트랜스폼의 속성 중에 로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로테이션이 있죠. 이 로테이션 앞에 스탑와치를 또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키프레임이 생성됐어요. 자, 요 앞에 보면은 자, 이런 삼각형하고 이런 키프레임 모양이 있죠. 요거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타임 인디게이터를 맨 마지막으로 다시 이동하세요. 4초하고 29프레임째로 지금은 로테이션 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은 뭐냐면 요 앞에는 회전의 횟수, 요 앞에는 뒤에는 회전의 각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를 360으로 해주면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앞이 1이 되죠. 1회전은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이렇게 프리뷰 창에 이 램 프리뷰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자, 일단 렌더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5초 동안 1회전 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영상을 스탑하려면 스페이스바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거는 지금 영상이 움직이면서 이 타임 인디게이터가 움직였어요. 타임 인디게이터는 꼭 그 로테이션의 마지막 키프레임에 위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키프레임은 회색이고 제가 선택해서 타임 인디게이터가 맞은 요 프레임은 이 키프레임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정한 1로 되어 있었죠. 자, 이번에는 한 4회전 정도 시켜봅시다. 4를 치고 리턴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램 프리뷰를 해주시면 렌더링을 하고 한 다음에 속도가 이렇게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는 축구공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빨리 굴러가게 하려면 회전을 많이 증가시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기 원하는 대로 그 회전의 수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굴러가는 축구공 작업이 다 끝났으면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일, 세이브 아니면 컨트롤 S, 이미 세이브 돼 있으면 세이브 에즈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아니면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렇게 이름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세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진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큰 아이콘으로 보면 이렇게 AEP 확장자가 AEP고 그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돼 있고 이 파일 자체가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작업한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를 이제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영상을 마저 최종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워크 에어리어가 이렇게 앞뒤로 꽉 차 있을 거예요. 혹시 꽉 차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뒤로 확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애니메이션이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타임라인 볼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고 자 컴포지션 보면 이렇게 메이크 무비가 있어요. 타임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컴포지션 메이크 무비를 선택해 주시면 요 아래 렌더 큐라고 창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준 컴포지션에 그 이름이 돼 있고요. 자 봅시다. 렌더 세팅스라고 있죠. 그래서 클릭해 보면 요 노란 베스트 세팅스라는 글자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전 작업이나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지 않았으면 이건 그냥 베스트 세팅으로 놔두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고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아웃풋 모듈이라는 또 옵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스리스라는 노란 글씨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여기서 여러분이 포맷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작업을 할 때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포맷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코덱 확장자들이 있죠. 그 중에 아래쪽에 보면 퀵타임이라고 있을 거예요. 퀵타임을 선택해 주세요. 퀵타임을 선택하고 자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요. 비디오 아웃풋, 오디오 아웃풋이 있는데 오디오 아웃풋은 우리가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 나머지 옵션들은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채널 그대로 놔두고요. RGB, 뎁스는 millions of colors, 컬러는 pre-multiplied method로 놔두시면 되고요. 포맷 옵션만 클릭해 주세요. 요 비디오 아웃풋의 오른쪽에 있는 포맷 옵션스를 선택해 주시면 비디오 코덱이 있어요. 네, 퀵타임에서 다시 한번 비디오 코덱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H.264 특히 과제나 할 때 H.264 배운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압축률도 높고 해상도도 높은 그런 코덱이죠. H.264 놓고 그 퀄리티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100이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80으로 놔두겠습니다. 나머지는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포맷은 퀵타임이고요. 비디오 아웃풋에서 포맷 옵션스에서 H.264 퀄리티는 80이라고 여기 이제 정보가 나오죠. 오디오 아웃풋은 해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요렇게 두 가지는 됐습니다. 로그는 그냥 놔두고요. 아웃풋 2는 어디에 저장하실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컴포지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동영상 이름이 돼 있죠. 이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를 선택해 주고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름을 바꿀 수 있고 확장자는
퀵타임이기 때문에 .mov.mov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보면 렌더가 있어요. 렌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렌더링이 돼가죠. 렌더링이 되면서 위에는 모션이 구현되어지고요. 그러면 여기 시간과 이제 걸릴 시간을 예측해주는 값이 보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24초 지났고, 지금 이제 한 1분 안에는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위는 렌더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 메이크 무비가 돼서 이렇게 원하는 그 위치시킨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실행해 보면 여러분이 실현한 동영상이 이렇게 구현되고 이렇게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메이크 무비였습니다.